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일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요,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은 그만큼 실수가 적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배트맨 일부를 자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종목을 하락할 때 매도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장중에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제 워낙 급락이 크게 나왔던 터라 어제 하락분을 절반 정도는 만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신 분들이 제발 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중에 혹시 손실이었던 종목 중에 올라와줘서 좀 현금을 만들어두신 분들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도 그저 종목을 쳐다보기만 하셨던 분들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으셨던 분들 모두 저희가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의 고민도 다 들어드릴 거니까요. 9시까지 종목 상담 시간 그리고 시장 전략 세우는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보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드릴 전문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으셔야 돼요, 위원님. 오늘 시장의 반등. 네. 반등이 나와서 참 잘 웃으시네요. 이렇게 잘 웃으시는지 몰랐는데, 제 옆에 있는 밝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그리고 저 또한 오늘 또 시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밝은 붉은 계열의 옷을 입어봤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 계좌도 붉게 물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정말 성심성의껏 종목 상담 받으릴 거니까요.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연락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1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간략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빠른 연락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과는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서 배트맨 일부에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장중에 혹은 장 시작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코멘트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참여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이동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널에서는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별로 좀 담겨 있는데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렇게 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도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뭐 특징주 같은 것들 정리해드리거나 아니면 마감 시황 정리해드린 그런 영상 같은 것들도 다 무료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유튜브도 여러분들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도움을 받아가시려거든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연다라고 저희가 어제도 고지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으로 열 건지 정재훈 전문위원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3월 1일. 네. 3월 시작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시청자분들과 다룰 내용이신가요? 다룰 생각이신가요? 원래 이게 매주 일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1일 날 하는 거니까 3월 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동시만기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3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8시에 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유튜브 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종 모양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알림 설정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혹은 방송을 할 때 알림이 갑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입장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3월 달에 좀 봐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시장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월 시장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함께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채팅창에 양봉 원피스라고 남겨주셨는데 류정열님께서 양봉 원피스 같이 약간 붉은 색깔이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된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테마주 위주로 양봉을 그려 나갔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지 저희가 상관없으니까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3153-2611 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 활용하시면은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신 다음에 빠른 접수해 보실 수 있고 정재훈 전문위원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고 또 그냥 간단하게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일단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3%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 4% 넘게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어제 하락분을 좀 많이 만회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늘 강조를 하셨던 원익 IPS라든지 장비 관련주들도 좀 일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LCD 관련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에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종목들도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분위기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한 말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다행히 나왔었어요. 다행히 나와줬는데 일단 투자 팁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예요.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쪽의 매도가 대량으로 좀 나왔어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1%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2,200억 이상 매도를 좀 기록을 했고 그 사이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급등을 좀 이끌어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7천억대 이상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환율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이 나와줬어요. 122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주진 않고 있고 다행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주봉상에 있어서의 추세 하단 자리대의 저항 자리대로 좀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지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더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계속 국내 쪽에 있어서 코로나19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오죽했으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까지도 나갔습니다. 10만 건이 넘었죠. 15만 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청와대 쪽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게 다음 달 25일 정도 때까지일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들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중국 쪽은 관광객들 폐쇄를 안 했는데 대구 쪽만 폐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어감이 좀 좋지가 않죠. 폐쇄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편성 즉 긴급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 편성을 좀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는 전문가들의 예상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동결 쪽에 무게를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억제책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뭐 고민이 좀 많겠지만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논할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12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신용, 미수, 스탁론 이런 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광고 전화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어요 욕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11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이제는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시장에도 해뜰 날이 올 거니까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시청자분들 종목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 시간에 연락을 빠르게 주실 수 있고 빠른 답변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통해서 정재훈 전문위원과 긴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냥 전화가 부담스럽고 지금 전화 통화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상담도 바로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두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많은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부터 들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네요. 7632님의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신풍제약에 대해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신풍제약. 저도 이 종목을 며칠 전부터 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9,600원에 20%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거든요. 오늘도 10% 넘게 하락했어요. 신풍제약 전망 좀 봐주실까요? 전망보다는 테마성의 종목이에요. 테마성의 좀 종목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네요. 테마성의 종목군들은 차트적으로 좀 볼 수밖에는 없어요. 뭐 가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할 그럴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고점권역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면서 계속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등락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9,6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테마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매수는 이평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5일선 자리대나 11선 자리대 이 붙여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자리대가 짧아요. 9,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 어저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매수를 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9,600원 자리대를 30분 봉으로 봐도 장 초반에 그냥 들이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초반에 매수를 했다라면 정고점 자리대 얼추 오게 됐으면은 챙기면서 보셨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게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되면 8,800원대 위로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테마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하시는 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좀 하시고요. 이 종목은 반등 시에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1988님. 오이솔루션 봐드릴 건데 41,100원에 10%입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우리 애청자분이시네요 또. 이 종목 오늘 잡으신 걸까요? 글쎄, 이게 최근에 좀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삼성 쪽하고 오이솔루션 거래를 하고 있죠. 삼성 쪽에서 미국의 통신사와 또 계약을 했을 거예요. 화웨이 견제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상증자도 진행했고 무상증자도 좀 진행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다시 이 자리 때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박스권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죽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10% 비중이시면 뭐 적당한 그런 비중인 것 같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한 45,000원 정도 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그 정도 대에서는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HFR이 신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HFR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에 한 2% 가까이 밀려 내려왔는데 5G는 죽을 섹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이솔루션 좀 보유하시되 한 45,000원대 정도 45,000원 이상 위에서는 한번 좀 챙기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시네요. 네. 목소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노루 페인트요. 노루 페인트를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840원에 15% 정도. 노루 페인트 정치 테마주로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 정치 테마주인 줄 모르고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좀 길게 들고 갈 거 뭐 찾아보다가 배당도 괜찮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마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엮여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그것도 들어가고 나서 댓글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좀 오래 들고 갈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네요. 테마적으로 엮여가지고 요즘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저희가 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될까요? 예, 단기, 중기. 중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중기 목표가 한번 세워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네. 아실 거예요. 네, 그건 아는데 네. 혼날 것 같아갖고 전화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정배울 종목 아닌 건데 해가지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정말 막 억울하게 나오거나 어처구니 네. 없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죠. 근데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요.
네. 실적도 나오고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되고 배당도 나와요. 네, 저도 그거 보고 네. 이렇게 근데 했는데. 이제 문제는 네. 노루 페인트가 보게 되면 이제 도로 페인트도 쓰고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좀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 쪽이나 토목 이쪽에 좀 가깝잖아요. 네. 경기가 지금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소외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네. 7,900원, 7,84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냉정하게 좀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나빠 보이지는 않고 매수가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예. 시간이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 번씩 쭉 다 순환매가 돌아요. 네. 순환매가 돌게 되면 노르페인트도 충분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게 비추세 구간이에요. 예. 이게 위로 향할지 밑으로 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 비추세라는 얘기는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된다?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7,000원을 좀 하회할 수도 있어요. 7,000원짜리 하회할 수 때를. 있어요? 7,000원짜리 때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더 추가로 매수? 깰 수는 있는데 지금 15% 비중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아, 추가 매수를 안 추가하지 하고 말고? 예. 기다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게 되면 과거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정배열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정배열권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이죠?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정배열권역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지만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럼 아직까지는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저는 그때 더 매수를 하시거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중고점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서 6,000원 언저리 때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그때는 5% 정도는 더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어설프게 밀렸을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6,0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요? 6,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눌릴 수도 있겠죠. 작년 8월 달 자리 때가 거의 6,000원 언저리였으니까 5,990원, 5,990원이나 6,000원이나 한호가 차이죠. 네네. 네, 그 정도까지는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역에서 보통 이렇게 박스였잖아요. 예. 이 박스권은 오늘 살짝 하회를 했었어요. 하회했다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근데 보통 이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이렇게 보통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지금 상담을 7,840원이면 지금 한 7%, 8%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네. 배당 작년에 이게 올해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한 10일, 일주일 10일? 그럼 일단 배당도 못 받았네요. 예. 배당도 못 받은 상태에서 손실까지 보시면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부분들이지만 네.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을 여유롭게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배당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들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올 연말까지는. 그죠? 네네. 그럼 일단 보유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이제 잔소리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전화 주시기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봐드리겠다고 따뜻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굳이 제 성향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잡으신 종목도
저도 그렇고 저는 물론 늘 따뜻하게 시청자분들을 맞아드리고 있지만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도 예전엔 좀 더 따뜻하게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이고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전화, 문자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은 지금 바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니까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매수해서 들고 계세요? 삼성물산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5천 원에 20%요. 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시청자님께서 저희 애청자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차트 모양일 때 잡으신 거 저는 처음 봐요. 원래 좀 저점에 있는 거 매수하시지 않으시나요? 삼성물산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좀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까 하고요. 수급 보시고 매수를 하셨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물산 전망을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길게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소 3개월 이상. 예.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 뭐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저는 뭐 좀 남으면 정리하려고요.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중기적으로 보면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승을 했어요. 이제 목표치가 차서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 자리대가 바닥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저는 조금 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한 3,000원, 10만 5천원? 그 자리대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11만 5천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버님 이게. 그러면 한 번 덜어줬다가 다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네.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등권역을 보게 되면 11만 6천 원, 11만 7천 원 자리대거든요. 그럼 11만 6천 원, 11만 7천 원 요 자리대에서 한 번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밀릴 때 받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1만 5천 원 자리대보다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짧게 챙기고 그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오히려 그때는 좀 여유 있게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네, 그렇게 좀 대응 좀 했어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다들 연락 주실 때마다 거의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물산 좀 의외였지만 그래도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엑셈이요. 엑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200원에 20%입니다. 4,200원이면은요 매수하신 지 2년 정도 되셨어요? 예, 2, 3년 됐어요. 아니 들고 오시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5,000원대에서부터 사가지고요. 네.
2천 몇백 원에도 사고 해서 평균 단가가 4,200원입니다.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지금 올라왔네요. 그렇죠? 근데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유를 한번 정재현 위원하고 이야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200원에 매수하셨어요. 평균 단가가 그거예요. 네, 평균 단가. 어쨌든 평균 네. 단가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들고 계셨어요. 예. 오랜 시간 들고 계셔서 좀 잘 버티셨어요. 네. 실적이 조금 돌아서는 게 보이죠? 예. 그렇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네. 그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도 나오죠. 예. 그죠? 이 근래요. 응? 이 근래. 예, 요 근래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얘기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예. 근데 이쪽이 이 엑셈이라는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사업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죠? 예. 그럼 이 친구 한번 실적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사채도 좀 끌어다 썼네요, 보니까. 예. 사채도 조금 끌어다 썼고요. 그래도 이제 전환 가능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데이터 솔루션 쪽 DB 사업 하고 있고, 솔루션 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부분들을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어머니, 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도 100% 잘 몰라요, 100%. 예. 그럼 이렇게 사업의 내용,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네.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간간히 한 번씩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좀 갖고 계셨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I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클라우드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잠식을 해 나가느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밀려 내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정고점 자리 때인데 2년 갖고 계셨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왕 고생한 김에 예. 좀만 더 고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역배열 권역에 있다가 네. 정배열 권역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예. 그러면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뭐 5,000원대 정도는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좀 참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20%시잖아요. 30%였다가요. 이 근래 올라오길래 한 10%는 얼마 정도에 줄이셨어요? 3,700원이에요. 3,700원에? 네. 그럼 잘 줄이셨고요. 예. 만약에 이 친구가 예. 시장이 빠져서 퍽 하고 미친 척하고 만약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3,250원부터 예. 3,000원까지 매도했던 거 다시 또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아, 예. 매도하신 걸. 그럼 예.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럼 전 개인적으로 5,000원대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갈까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참 이 자리에 없겠죠. 저기 점집에 있겠죠. 어떻게 왔어? 이러고. 그러고 하겠죠? 네. 저는 근데 가능성 있어 보여요, 올해도. 아, 예.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익으로 꼭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 문자 남겨주셔도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늘 그거 삼보 판지 샀거든요. 오늘 사셨어요? 예, 근데 사고 나이 좀에 오래되면 고마 종가에 밀어보내요. 와,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혹시? 8,850원에 예, 비중은요? 20%예. 근데 이거 오늘 매수하시고 나서 왜 오늘 안 빠져나오셨어요? 타이밍 놓치셨어요? 예, 그거 그냥 텔레비 보기는 잘 얼마까지 갔는지 몰라요. 안 비기는. 차트를 안 보시고 그냥 TV로 보시고 하시니까, 그쵸? 예, TV 보고 할게네. 얼마까지 올라갔는 줄 몰라요. 그래가 마감 다 돼가 텔레비 한번 틀어보기는 그만 알겠습니다. 밀리네요. 네, 저희가 이 종목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좀 전략 예. 세워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증권사에서 사라고 해서 사고 그러면서 빠진다고 걱정하고 기억하죠, 어머니? 예, 기억 잘하고 있죠? 예.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빠지니까 걱정되고 오늘은 또 삼보판지 얘기해서 TV에 나와갖고 샀는데 빠져서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시죠? 예,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제가 그래서 살만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니한테. 안 했어요, 어머니? 예, 기억 못하고 한번 텔레비 틀어보기는 그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가 들어가십니다. 응? 많이 빠졌길로 예. 그래가지고 샀어요. 빠졌을 때 들어가면 좀 삼보판지를? 괜찮을란가 싶어가. 일단 어머니 삼보판지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죠? 예, 요새 그거 때문에 예, 그 택배가 많았기에 그렇죠. 늘어나지 싶어가 그래가 샀더면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 많이 올라갔을 때 안 따라 사신 건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크게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이거 손절을 하거나 막 걱정을 하거나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예. 그냥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 들어가셨어요? 나는 그지야, 한 9,500원 넘어 팔라고 그래 생각하고 예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정도 많이 오게 빠지길래. 되면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파세요, 어머니. 움직일 수 예,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오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머니. 예. 앞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TV에 좋아서 좋아 보여서 사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고생하지 마시라니까요. 계속 몇 번째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 아시겠죠? 예. 네, 아이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매수가 넘어서서 수익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올라가는 거 잘 체크하시고 꼭 수익은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원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급락장에서의 대응 방법을 저희가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장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장에서는 또 어떤 대응책을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바닥을 쳤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데요. 우선 과거의 흐름들,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장의 낙폭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수에 대한 바닥을 쳤을까? 뭐 보조 지표라든가
혹은 기술적인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좀 보면 똑같이 거래소 시장이에요. 차트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오늘 지금 현재의 차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과거 2015년도예요. 이때는 메르스 때, 이때는 좀 제가 글자를 크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이때는 메르스 때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고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왔을 때에는 현재로 왔을 때에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당연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IMF에서 한국은 GDP 성장률 0%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치가 좀 나왔었죠. 미국도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조정을 했고요. 중국도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0%대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이 나왔을까?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지수는. 바닥이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거.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RSI가 침체권역으로 들어간 모습이 있어요. 항상 과거의 흐름들, 이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RSI는 침체권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바닥이 나올 거냐?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저는 여전히 뭐 대세하락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디에서 지수 바닥이 나올지 저도 냉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해로 예상했던 부분들은 1950 라인대예요. 대세하락으로 저는 못 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PER 추이를 보게 되면 PER은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0.84배예요. 과거 메르스 때 당시에 PBR은 1.01배 정도였어요. 한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950짜리 때는 저는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950을 다이렉트로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205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좀 밴드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 언저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만 저는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준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성장을 하고 숫자가 나오고 역별 구간이 아닌 종목군들,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한번 줬다가 다시 받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미 어제 종가 기준,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금을 만들었다가 오늘 바닥이다라고 해서 오늘 매수를 했다라면
짧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5%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수에 대한 밴드를 한꺼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여러 번에 쪼개서 매수라는 전략이에요. 한꺼번에 비중을 하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하루에 20-30%씩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분할 매수란 게 20-30%예요. 그리고 호가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수가 바닥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일부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고 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PBR 기준으로 0.84배,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0.85배나 86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PER 기준으로 17배 수준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들은 일단 정고점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극과 극이었어요.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는데 거래소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었고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풋옵션에 대한 매수분들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014년도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거 거래소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보게 된다면 15년도부터 볼게요. 이렇게 2015년도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 빠졌어요. 코스닥이 좀 상당히 탄력이 좋았죠. 그래서 2016년도 빠졌어요. 2017년도 때부터 거래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소가 먼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더디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즉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들의 이익 개선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기관 쪽에 돈이 없어요. 라임 사탄이 문 이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터지죠. 개인 투자자들 펀드 환매 계속하고 있죠. 그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거는 필승 코리아 펀드 소부장 쪽이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 쪽이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 쪽에 있어서 투자 부분들 때문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에 있어서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전략까지 이번 조정장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올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를 분석하면서 시장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일단 2월 시장 3거래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3월 시장을 더욱더 든든하게 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3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라고 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두신 다음에 3월 1일에 알림이 띵동 울리면은 정재현 전문위원과 유튜브에서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트맨 2부도 방영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종목 상담 1부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2부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